안녕하세요. 특보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 방학이 다가왔습니다. 겨울방학이죠. 여름방학보다 더 긴 겨울방학. 특히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이 긴 겨울방학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아요. 특수교사 역시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겨울방학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개학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혹시 퇴행하진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알차게 방학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해야 되는 방학이라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도 비장애 학생들처럼 알차게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제 방학이 되면 그 생각부터 해요. 공부, 학습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방학을 지날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게 맞아요. 안전이 우선이긴 한데 저는 생각하는 게 왜 비장애 자녀들 경우에는 방학이 되면 내년 예습을 하겠다, 아니면 뭘 더 가르쳐 보겠다, 이런 계획을 짜면서 왜 우리 장애 학생들은 그런 계획보다는 그런 계획조차도 없이 그냥 이 시간만 개학 때까지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걸까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힘드니까. 뭔가를 시켰을 때도 서로 힘들고 방 내내 같이 붙어 있으면서 실랑이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방학 기간도 힘든데 뭘 더 가르치고 뭘 더 알차게, 이거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닌가?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나?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거창한 거, 대단한 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통틀어서 교사의 입장에서 방학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냥 정말 하루에 5분, 10분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더라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를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우리 아이와 약속을 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세요. 매일매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8년 교직 생활하면서 정말 제가 이거는 꼭 해야겠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숙제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에서 두 장, 학생의 학습별 수준에 맞는 단계에서 한 단계 딱 아래, 집에서도 조금 아이가 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숙제를 매일 내줍니다. 그럼 어떤 집은 매일 해오는 집이 있고 정말 간단한 한 장인데도 안 해오는 집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습관의 문제더라고요. 부모님들조차도 일하고 집안일하고 애 보는데 이렇게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오죽할까요? 그렇죠?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방학 동안에 딱 할 수 있는 거를 두 가지만 딱 정해 보도록 해요. 학습이 가능한 경증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학습지 2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장씩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대에 시켜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그거조차도 거부를 하면 그걸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넘길까요? 아니죠. 이겨내셔야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앉아서 자기가 먼저 그 시간 됐을 때 학습지를 빨리 할게요, 빨리 하고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가짐만 가지면 방학 동안에 성공입니다. 크게 가지지 않아요. 정말 차곡차곡 쌓아야지 이번에 당장 이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가 크게 달라질 거, 이런 거는 기대하지 않고,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발전으로 내가 고생을 해야 돼? 물론 고생을 해야죠. 이 조금의 발전이 다음 방학, 그리고 쌓여서 우리 아이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꼭 장애 학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단지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 스텝에 맞춰서 아주 조금씩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습이 아직 안 되는 혹은 아주 어린 학생 경우에는 책상에 앉아서 엄마가 들려주시는 동화책 한 권은 무조건 같이 듣기.
5분에서 10분, 10분 이상을 넘어가는 건 부모님들도 힘듭니다. 우선 차근차근 다이어트랑 같은 거예요.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차근차근.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 다 아는 얘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방학 동안에 그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는 이 시간 동안에 그거 조금 한다고 달라질까? 이렇게 의문을 하시고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해. 아니면 오늘은 넘어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쌓이면 정말 나중에 모였을 때 정말 그게 맞는 말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18년 동안 정말 이거는 꼭 지켜야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것보다 딱 한 단계 아래 수준으로 매일 2장씩 숙제를 내줘요. 처음에 저를 만났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힘들어합니다. 2장이 말이 쉽거든요. 말이 쉽지 정말 5분짜리인데도 어떤 날은 어머님도 피곤해서 아버님도 피곤하고 아이가 때를 써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아침마다 챙기고 검사 받고 또 보내고 며칠 반복해서 안 하는 집은 전화해서 부모님 이러다 보면은 부모님 오셔야 됩니다. 이런 협박까지 하면서까지 제가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제가 있는 4년 동안 정말 최대 4년까지 이 숙제를 꾸준히 한 학생들은 몰라보게 학습 태도와 학습 능력이 향상되더라고요. 오죽하면 학습 인지가 전혀 안 되는 중증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인지 능력이 없어서 검사도 안 될 정도의 학생이에요. 착석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1년 차까지는 이 학생을 정말 제가 학습까지 갈 수 있을까? 그냥 기초생활 훈련까지만 하는 게 정말 이것도 기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에게도 역시 저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색칠, 맨 처음에 색칠, 의미 없지만 숫자 쓰기, 한글 쓰기,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보고 따라 그리는 거, 따라 쓰는 건데 그 한 장씩을 그냥 꾸준히 했어요. 근데 부모님들도 힘들죠. 아무 의미 없게 그냥 정말 이게 글인지 글자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붙잡아 놓고 이걸 써야 되게 만드는 게 정말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됐을 때 놀랍게도 학습이 가능한 아이로 변했습니다. 이제 숫자도 쓰고 한글도 어느 정도 조금씩 읽게 되는 그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저는 이게 부모님이 정말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학습을 해야 되는 습관이 인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 이걸 안 했을 때 그 다음날 자기에게 선생님이 이놈 이럴 거다. 어느 순간에는 아침에 아직 말도 소통이 안 되는데 숙제를 해야 된다는 표시를 했대요. 그만큼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학 기간 동안에 뭔가 대단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 아이와 너무 실갱이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학업 스트레스로 개학했을 때 책만 봐도 노이로제가 걸리는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하게 정말 작은 거 실천을 하나에서 2개만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거 되게 쉬워 보이죠? 아니요, 정말 어렵습니다. 2달 동안 부모님도 한 번도 빠짐없이 숙제를 아이와 앉아서 10분씩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고, 그래서 저는 숙제를 정말 꾸준히 해오는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칭찬의 박수를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방학 동안에 우리 자녀들과 해야 할 숙제 한 가지는 학습으로 학습이 가능한 학생은 학습지 2장, 어려운 거 말고요.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조금 더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 쉬운 단계의 학습지 2장. 근데 이거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좀 잘한다 그래서 3장, 4장 막 올려버리면 이 아이는 배신감 느껴요. 분명히 하루에 2장씩이라고 엄마랑 아빠랑 약속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2장, 3장을 늘려버리면 이 아이는 내가 못해야 안 올리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2장 처음 약속했던 거 이어가시길 바라고, 만약에 아직 학습이 안 돼요, 아니면 아직 어려요, 이런 친구들은 부모님하고 앉아서 책 한 권 무조건 안 들어도 그냥 눈으로 바라보기, 그거라도
무조건. 그거 하나 하는 거. 하나는 생활 습관 하나 해보죠. 이 친구가 제일 못하는 거. 한 가지씩을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학습이 가능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좀 많이 할 거예요. 게임 같은 거. 이거를 타이머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시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타이머가 있거든요. 그 타이머로 정해진 시간만큼만 하고 미련 없이 일어나기. 이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학습이 아직 안 되고 어린 친구들은 뭘 해볼까요? 만약에 배변 훈련이나 아니면 아직 기초생활 습관이 어려운 친구들은 거기서 약속을 잡는 게 좋겠죠. 자, 이러면 또 여기서 부모님들 한마디 하십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면 고집이 너무 세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먹혀요. 그쵸. 처음부터 잘 되면 그게 숙제겠어요. 계속 하다 보면 이해를 못해도 이 행동의 의미를 알게 돼요. 고집이 센 친구들은 이거를 해야지만 그 다음 자기가 쉬는 시간이 생기고 자유시간이 생긴다는 걸 알 거고, 이해를 아직 못하는 친구들도 이 행위가 뭔가 학습과 관련되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 참아야 된다는 그 의미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치면 이제 다 2달이 긴 겨울방학은 아닌 거예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인 게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가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학원이나 기관이나 센터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걸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특수교육이 더 많이 발전되고 더 많이 널리 이해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도 이런 방학 동안에 어디를 가야 되나, 뭘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되기를 저희도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볼까 해요. 네, 올해는 저도 숙제입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이 비장애 학생만큼이나 장애 학생 관련돼서 많은 컨텐츠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저도 올해는 조금 더 부지런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많이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화이팅! 혹시 부모님들 나는 이거 2가지 방학 동안에 하겠다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다음번에 만나요.